네, 자, 오늘 우리 한국은 매우 어지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섰는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역사가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심판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 오늘 중국과 지금 우리 한국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TV에서도 뭐 남남북녀, 뭐 북한의 탈북한 여성들 나와서 또한 우리 탈북 이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남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그렇게 외치다가 공산당한테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북한 주민들이 이주해 와서 지금 이곳에 와서 살기도 하고 국가 정책상 그들을 도와주고 예전 같았으면 북한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거리가 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런 정황들을 잘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이 한국 사회를 어떠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TV에서 많은 이러한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하지만 이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구리를 이렇게 죽일 때는 서서히 물을 데피면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그대로 타서 다 죽어요. 지금 언론은 좌파로 다 물들어 있고 지금 현 정부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지금 좌익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앞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너무나도 북한의 친숙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오히려 극도의 어떤 적대감은 아니라 할지라도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긴장이 와해됐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시 상태면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이 없고 오히려 북한을 좋아한다. 북한을 좋아한다. 아주 이상한 병이에요. 북한은 핵무기로 북한에서도 그랬죠. 화성 14호인가? 그것을 발사하고 나서 자축을 벌리면서 두고 보라고 인민들을 놔두고 남한을 이 핵폭탄으로 수소폭탄으로 날려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손잡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잡자고.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국민을 사랑하지. 자국민을 손잡고 자국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꾸만 구걸을 하고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건 정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의 신앙. 자, 이것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우리의 적군이고 중국이 우리의 적군이지만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뭔가 미워하는 감정은 없다 할지라도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붕괴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또 반면에 미국을 우리의 우방을 이제는 제치고 미국을 거절하고 중국과 북한과 손을 잡고 소련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소련에서 가스를 들여와서 북한을 관통해서 관을 매설해서 남한으로 연결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를 받겠다고 하는 이 순진무구한 이 발상 개성공단도 끊어버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가스를 그쪽에서 들여와서
이 한국의 에너지를 정책을 그렇게 쓰고 미국을 제외시키고 이 동북아 이 시스템 속에서 여기에서 스스로가 잘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건 좋지만 그 상대를 알고 뛰어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한 본질이 무엇인지 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을 손을 잡고 미국을 거절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으로 약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는데 여기 북한 있고 중국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국제 정세를 한 부분 매우 미약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여기에 보면 보수와 중도와 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정치, 문화, 이념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보수와 중도와 진보. 근데 이 노란색이 진보인데 진보가 북한을 지향하고 있고 미국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왜 지금 북한이 적군인데 왜 우리나라 대다수의 진보는 적군을 사랑할까? 네? 왜 중국하고 손을 못 잡아서 난릴까? 아시겠습니까? 요걸 좀 분석을 해보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고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북한이 어떻고 소련은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세계의 그 이념은 분명히 예전부터 출발해왔고 그 사상에 의해서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얘기를 플라톤의 국가에 관한 개념으로서 좀 약간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러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진보가 어디에서 나왔나? 플라톤에서 나왔어요. 작게는. 플라톤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어떻게 진보 사상을 가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마르크스로 전달이 되었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지금 여기서 진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흐름이 이 사유체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전문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흐름은 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촛불을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히틀러 앞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그 무리가 바로 촛불 세력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판단이 들어가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지성이 없으니까 오늘 현실 감각적 세계를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째, 미국은 우리의 한국의 아군이에요. 네? 우방국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해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일제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도 미국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주어서 우리가 빼앗겨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고종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 편을 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줬고 일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먹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정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우리를 건져준 것입니다. 이 건져주게 되는 것도 아주 급작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를 건져줬고 6.25 때도 또 우리를 건져줬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보고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달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가 불러서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는 내 형님이 나보다 지금 나이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7, 8살 많아요. 그 형님은 그 밥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꿀꿀이죠. 꿀꿀이죠. 우리 식당에서 저 음식물 버리는 거 있죠? 음식물 통. 그것을 버리는 걸 우리가 주워다 먹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칼질을 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꿀꿀이 좀 먹고 돼지, 동물, 짐승들이 먹는 거 그걸 줄 서가지고 나 좀 더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껌이 나와요. 미군들이 껌 씹다가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린 거. 그러면 껌을 그걸 잡아다가 주워서 먼저 선착순으로 그걸 발견하면 그걸 입에다 넣고 그걸 한 번 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벽에다 붙여놓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무슨 셰프가 어딨고, 네? 저만 해도 3일 굶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밥이 없어서. 3일 금식은 어려서부터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줬다. 근데 미국이 우리에게 착취하는 게 없다. 대신에 이들은 제국이다. 예전으로 말하면 대국이다. 이 세계는 힘 있는 자들이 나라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아파트를 사듯이 남의 집을 그들은 팔고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잘 살고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팔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팔고 가야 되죠. 집을 사는 거예요. 미국 또한 힘이 있으면 이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에 우리 로마 시대나 그리스 로마 그 제국들이 해왔던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국 나쁘다, 로마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없으면 직장 가서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면서 거기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미국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중국하고 손 잡으려고 그래요? 중국하고. 우리는 어차피 누구하고 손을 잡아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어느 정도 해주고 거기에서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한국이라고요. 그게 싫어요? 싫으면 살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현재 위치고 신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단지 미국이 우리에게 힘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뭔가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장님이 지배한다 그래서 사장님 하고 합니까? 참고 가잖아요. 참고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건 사회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미국을 잘 섬긴다? 뭔가 잘 따라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해나가야 돼요. 근데 미국은 민주국가예요. 우리에게 뭔가 강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특혜를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군사적인 지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어때요? 미국이 자기의 패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다. 아무렴. 이용해야지 그럼 공짜로 줍니까? 서로 정치적인 관계다. 미국은 지금 동북아를 지금 자기 손에 넣어야 되는데 중국의 그 패권과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미국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사장님, 우리 아버지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지배한다? 그럼 문제를 제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 그거는 이야기를 못한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 세력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군이 우리의 친구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자산이 항공모함 한 대가 하루 움직이는 게 돈이 얼마나 그랬죠? 엄청난 금액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냅니까 지금? 상당 부분 미군이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미군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걸 따지지 말라니까. 그거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위해 가는 것을 미국이 전혀 그거 없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아군이다. 정리합시다. 미국은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우리를 위해를 주는 집단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를 돕는 쪽에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서 서로 협력하지만 우리를 지배 아닌 지배를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우방 관계에 있는 나라다. 자, 북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시 상태에 있는 적군이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그들이 총을 쏴도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시 상태에 감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중국도 적군이다.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친구냐 아니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친구지 중국과 우리가 친구가 아닙니다. 맞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우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사귀어야지 친구가 아닌 자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건 결국은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예요. 공산주의, 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것이. 맞죠? 함께 생산하는 거예요. 함께 생산하는 건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맞죠? 그게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공산주의로 가다가 집권 세력이 비대해진 거예요. 부정부패.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지도 세력, 지도자 세력들이 너무나도 부패가 많은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함께 일하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고 나라가 발전이 없더라. 자존심 다 버리고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중국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들이 지금 한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도우리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중국을 지금 자꾸 따라가지 말고 중국이 우리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은데 왜 한국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꾸만 거기에 종로로 타려고 하냐? 한국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탁월한 경험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속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도울도 진보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국은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했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정치는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공산당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겁니다. 대의정치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달라요. 우리는 자유고 저쪽은 강압과 압제와 이것이 모든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 1, 2, 3번. 미국 있고 북한 있고 중국 있다. 이들이 친구관계. 우리와 미국이 친구관계. 이렇게 적대관계 속에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을 거절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이렇게 될 때 미국이 오래전부터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니까 핵으로 우리에게 우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우리 자체를 자신의 그 핵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핵우산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북한은 우리나라를 먹는 게 적화야욕하는 게 북한의 꿈이에요. 그래서 땅굴을 수없이 파고 모든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하고 지금 친구 관계를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죠? 친구 관계였으면 개성공단을 열어놨으면 같이 친구 관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북한과 서로 상호 약속을 많이 했었죠? 네.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하고 만들고.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경제적인 이권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를 이용하면서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념이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이 좌편향됐기 때문에 지금 박정희, 이승만을 완전히 매국노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그처럼 영웅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교육이 다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생각이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시대가 지나고 역사를 지나고 여러분이 지성을 쌓다 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미개하고 어리석은지를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적화야욕이다. 우리 친구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대화할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조금 약간의 포인트가 있어요. 핵을 왜 개발할까? 여러분, 핵을 갖다가 우리에게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핵을 북한이 과연 우리에게 떨어뜨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떨어뜨릴까? 참아, 미국한테 핵을 떨어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넘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핵을, 우리가 그걸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레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요 선은 넘지 마라. 뭔가 장거리 ICBM 발사, 이것만큼은 안 된다. 지금 장거리 ICBM 뭐예요?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쏘아서 거기다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을 초토화시키겠다.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미국은 여기 레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하는가? 북한은 핵미사일을 준비를 해서 지금 말한 대로 화성 14호 ICBM을 만들어서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날린다. 괌은 충분하다.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몇 개월 안에 핵탄두가 ICBM 안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운명이 대한민국이 없어질지 알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나는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무너질지, 우리 집안이 우리의 가계도가 전혀 이제 이 세상에 남지 않게 될지 그 모른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가족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자, 미국이 핵미사일을 만듭니다. 미국에 도달할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게 위기의 본질인데 북한에서는 성공 축하 파티를 냈어요. 자손만대에게 물려줄 주체탄이 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북한은 이걸 통해서 우리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거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핵폭탄을 다시 말씀드려 우리에게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떨어뜨릴 그런 배짱도 없는 장사치기란 말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우리를 손에 그냥 그대로 넣겠다는 거예요. 뭘로?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뭔가 등치 있으니까 야! 그러면 겁먹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북한이.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주눅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북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제가 봤던 꿈, 화염과 분노, 랩터 22. 그게 이 비행기가 지금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화염과 분노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제 꿈 얘기 내용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저쪽에서 방 안에 있는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군인들이 절끄덕절끄덕 하고 막 걸어가는 막 전차 소리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뭐지? 전쟁이 났대. 나가보니까 저쪽 터널에서 비행기가 오는 거예요. 웃기죠? 이 터널은 많은 진동 끝에, 많은 어려움 끝에, 많은 시간이 지체된 끝에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터널을 통과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많은 고난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터널에서 비행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그냥 보통 그냥 슉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요동을 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때는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스타트 딱 총성이 울려지면 죽어라 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인류 선수들이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이 비행기가 보통 정상이 아니고 진동이 돼서 너무 빨리 달리니까 이게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화염과 분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이 사실이 내가 꿨던 꿈이구나.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구나. 그걸 깨닫고 이걸 유튜브로 촬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총알을 장전 후 안전장치를 풀었다. 참고로 미국은 전쟁을 팍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이 나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미국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을 사전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해요.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수 없는 연습을 해서 이때 됐다 그럼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죠? 아, 미국이 지금 겁주려고 오나 봐. 아니라고요. 겁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연습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많은 데이터, 실험, 분명한 확고한 사실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욱 해가지고 나 너 못 참겠어 하고 나는 너 공격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 전쟁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싸우고 있는데 힘의 비율은 뭐냐? 500대 1입니다. 세계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군사력은 북한과 미국이 500대 1이라고요. 500대 1. 그냥 총도 못 쏴보고 미국이 그냥 그대로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부터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땅굴을 파고 뭘 어떻게 했어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장사장포부터 시작해서 그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로 500대 1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이 뭔가 힘이 있을 것 같다. 힘 없어요. 그쪽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딜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핵무기를 가지고 겁을 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우리 것을, 이 남한을 뺏겠다고 하는 그 시도니까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땅 파고, 그 다음에 그 노후된 그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렇다. 11번. 그래서 핵미사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미국과 싸우기 위함인가? 쏜다? 광으로 쏜다? 난 어떻게 한다? 쏴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쏠 마음 없고 못 쏴요. 북한은 쏘려고 지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쏘려고. 그래서 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 김일성에게 했던 말입니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본토를. 그래야만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때리려고, 근데 이걸 때린다는 게 진짜 때린다는 게 아니라 위협을 준다는 거예요. 위협을.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 핵미사일을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날은 미국의 협박이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자, 핵미사일이 이제 미국 본토로 갈 수 있는 화성 14호가 몇 킬로까지 갔습니다. 갔다. 이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미국의 협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쏘지는 않았을 뿐이야. 지금 그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LA를 포기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핵포탄이 다 만들어졌고 이제 미국까지 도달하면 너 서울 지키려고 너희 나라 내가 한번 쏘면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쏘면 어찌 됐든지 너희 나라 초토화되는 거야. 이런 위험을 너 감수할래? 그럼 너 정권에 치명적일 텐데. 요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핵폭탄을 만드는 이유가, 자, 이때 미국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국이 공조 체제로서 북한을 대응하고 지금 핵무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게 비협조적이에요. 아시겠죠? 서서히 지금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정을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겠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북한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남한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공조체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미국을 아웃시키고 핵폭탄이 미국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협박을 줘서 미국이 아유 귀찮으니까 알았다. 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남한조차도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희들에게 가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리고 경제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중국 경제는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자금줄을 막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미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 줄 몰라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다. 핵을 만들어서 협박을 해서 귀찮으니까 아유 알았어. 남한도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은데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일본으로 물러설게. 일본으로 물러설게. 내가 한반도 남한까지 올라가서 북한과 대치하는 식으로 라인을 설정했는데 이제는 라인을 뒤로 밀게. 내 일본으로 내가 물러설게. 알아서 해. 그럼 남한 너희들이 가져.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다. 두 번째, 키신저가 얘기했습니다. 이 핵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에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A나라와 B나라, A가 먼저 핵이 있어요. 근데 B가 핵을 개발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핵을 개발하면 이걸 개발이 된 상태, 우리 핵 가졌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침략을 하지 않는 불가침 조약이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다. 맞죠? 내가 한 번 쏘면 쟤도 쏠 거니까. 그러면 서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침략하지 말자라고 하는 불가침 조약이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Day 지금 핵폭탄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우리는 지금 성공했다, 어땠다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떨어뜨린다가 아니에요. 안 떨어뜨리고 그냥 먹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이 모든 거 그냥 북한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핵을 만들고 있고, 어디까지 성공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와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북한의 핵이 미국에 도달하는 날, 북한은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 도달할 수 있게 되는 핵폭탄이 장착되고 ICBM이 만들어진 이 상태가 되면 미국과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상태와 동일한 수준이다. 됐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못해요. 결국은. 왜? 걔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발이든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 파트너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방으로서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방으로 있는 것은 어때요? 진짜 우방인가요? 아니죠. 진정한 우방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미군은 자동으로 철수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삼겹살 먹을 때 우리가 오락을 할 때 어떤다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들이 세계를 점령해 나갔는데 나는 오락을 하고 있고 나는 기껏해야 검색을 하고 있고 나는 스마트폰 잡고 있을 때 세계는 딴 것으로 지금 성장해 나간다. 아멘. 네. 군사적인 문제, 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떨어뜨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협상을 해서 우리는 줄 마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가져라 말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니네가 가져. 아니야, 저 내가 가질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이게 세상이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 핵우산은 우리에게 찢어진 핵우산이 되는 거예요. 철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맞죠? 미군은 우리에게 핵으로 우산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쪽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핵을 빨리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쪽에서 빨리 만들어라. 내가 여기 시간 끌어줄게. 시간 끌어줄게. 빨리 만들어. 만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상태라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북한은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미국이 아무리 핵우산을 갖고 우리에게 우방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지고, 형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번.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로 위협을 하며 적화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폭탄을 우리에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자기네 자산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야 돼. 손실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다투고 있는 나라 중, 자, 국제 군사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다투고 있는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하면, A, B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두 가지로 줄어든다. 자, A가 핵 개발했습니다. B는 없어요. 그럼 B는 이 전쟁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두 가지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단 두 가지로. 아시겠습니까? 북한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자, 미국이 떠나가죠? 북한이 핵 갖고 있고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미국에 가서 우리도 전략적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핵이 있으면 불가침 조약이 일어나니까요. 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미국이 함부로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다. 선택은 두 가지다. 첫째 뭐냐? 전쟁을 하다가 죽는 방식이다. 좋아, 한번 떨어뜨려 봐. 우리는 힘있는 데까지 싸울 거야.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싸우다가 핵폭탄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옵션 하나다. 둘째, 미리 항복하는 방식이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동의가 안 되든 간에 국제 이러한 전쟁, 예? 이러한 군사 전문가들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동 상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과정도 아니고 여기서 알아서 개성공단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전기 어디서 났을까? 전기가 어디서 났냐고요. 그거 어디서 틀어줬을까? 이건 남한에서 틀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뭐 파워포인트를 못 쏘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무슨 배였죠, 이번에? 흥선호, 흥진호. 납북됐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죠? 어부들이 아니에요. 어부들이 아니라고요. 거의 공작원 수준이에요. 인터뷰도 없어요. 마스크, 선글라스 끼고 다 10명인가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고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마 트럼프를 죽이려고 내려오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세요. 유튜브로 보세요. 이건 어부가 아닙니다. 아주 다분히 체격에 운동 꽤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실루엣이. 딱 스타일 보면 알잖아요. 다 선글라스, 다 마스크. 다 젊은 사람들. 알겠습니까? 한마디 없어요. 이건 국정감사해야 되고 이건 탄핵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모든 거는 현 정부가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옵션을 두 가지로 선택할 겨를도 없이 지금 북한에게 보조를 맞추면서 문정인이가 바깥에서 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헛소리 짝짝 하면서 김을 쫙쫙 빼고 그거 아니다.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다 다음에 그 뜻도 뭐 중요하고 맞고 이렇게 북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국을 거절하고 북한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중국하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지금 방한을 하는데 나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누가 소홀히 하라 그랬나요? 지금 중국하고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과 여기에서 긴장 관계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북한에 대응하자고 얘기하니까 나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왜? 일본이 힘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그 나라가 정체성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냥 지금 그걸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판을 깨는 거예요. 판을 깨고 자꾸만 북한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CIA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자, 이러기 때문에 이거 아주 급작스러운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ICBM 만들어지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다면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갈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민주주의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일인데 지금 북한을 지향하고 뭐 나는 빨갱이야 하는 건 뭐 우리 요즘은 거침없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난 좌파야. 이거 큰 어려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진보가 미국을 거절하고 북한과 중국을 지금 추구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진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왜 향상되어 가는데 왜 미국을 거절하고 북한을 손을 잡느냐. 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보의 개념에는 철학적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 언어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손잡으면 향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진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진보를 말하고 있지만 보수를 말하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이게 스타트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개념들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야 되고 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의와 맞지 않게 지금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미국을 거부하는가? 왜 수준이 향상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북한과 중국과 적군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지금 그 얘기예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이건 플라톤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플라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 그러니까 플라톤이 좌파입니다. 이른바 좌익인데 진보인데 플라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플라톤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뭔가 민주주의 정치로서 아주 잘 흥행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3번의 전쟁을 거치다가 나중에 스파르타에게 전쟁에 지죠. 지게 되면서 이제 스파르타가 정치하는 참주 정치 30명의 그 우두머리들을 그리스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두각시로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플라톤의 친척들이 그 참주 정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지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 정치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그 참주 정치가 물러나고 그리스의 민주 정치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소크라테스를 그때 죽인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죽였느냐?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불법이 많고 나라가 평온하지 않고 왜 이렇게 좀 행복하지 않지? 이게 진보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겨울이 옵니다. 왜 겨울 없애지? 겨울 없애. 학교 공부? 왜 그거 힘든 거? 그거 없애지 않습니까,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없애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없애라고. 힘든 거 다 없애라고. 힘든 거. 그 다음에 최하위의 노동자들. 이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가는 사회예요. 극심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진보는 어때요?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세상이 행복해질 수 없나? 이거는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좀 따뜻하고 행복하고 엄마가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싸움도 하지도 말고 평화. 이게 우리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평화. 이른바 이타주의. 알겠습니까? 플라톤이 그렇게 하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소크라테스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지금 사약을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동안 그 인근 나라를 유랑을 합니다. 유랑을 하면서 과연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답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사회는 어때? 도둑놈도 있고 깡패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진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진보라는 사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촛불을 들고 무언가 좀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무언가 평화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분명히 사유체계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진보 보수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저거 나빠 좋아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 뭘 근거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렇게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국에 와서 아카데미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소피스트들이, 철학자들이 학교가 아니라 그냥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왜?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누가 다음에는 제비 뽑아가지고 정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실력을 미리 쌓으려고 철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플라톤이 이게 아니라 정규 코스를 만들자. 그래서 아카데미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정치에 다른 나라에 가서 참여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글을 쓰다가 80살 정도에 이 세상을 떠나요. 자, 근데 이 플라톤이 쓴 이 책이 국가라고 하는 이 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긴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우리 칸트로 넘어오면 많은 이 인식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자원이 여기에 플라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진보와 보수와 중도의 개념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것은 플라톤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려면 플라톤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져야 하는, 인간이 의로워져야 행복해진다. 왜? 불법이 난무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따뜻하고 좋아야 되는데 어지러워지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되는데 옳아야 되는데 옳아야 행복한데 그러면 그 옳다는 것은 어떤 상태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국가 시스템을 인간에 비추어서 유비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려고. 우리가 신앙은 아니지만 아멘.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 개념이 우리가 중요하다. 플라톤이 그래서 이제 이상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라를 계급을 세 계급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맨 밑에 생산자.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수호자 계급, 통치자 계급.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의식주를 필요한 물건들을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옷을 디자인하는데 좀 재능이 있다, 달란트가 있다, 은사가 있다, 적성이 맞다. 그럼 그 사람은 옷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에 자꾸만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국가란 말이에요. 이상국가. 플라톤이 만들어놓은 국가. 참된 올바른 국가. 올바른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올바른 국가를 설명하는데 그 올바른 국가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와 같이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생산자는 국가에서 정해준다. 너는 신발 만들어. 평생. 신발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옷 만들고 집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산자 계급. 그 다음에는 수호자와 통치자가 다 리더급이에요. 지도자급. 그런데 먼저 수호자를 뽑아요. 그 조건이 뭐냐?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자. 우리나라를 수호하려면 지혜가 있어요. 모략. 예? 이런 어떤 꾀가 많아야 되고 지혜가 많아야 되죠.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우리의 인간의 성품, 이른바 내가 결정하는 내 중심적 주체가 어떠한 성향인지를 알게 하는 그림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수호자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수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심을 갖다 보니 부정부패를 하잖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신발 만드는 사람 신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나라를 정상적으로 올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이 딴 생각 가지면 부정부패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도 못해. 이상국가에서 결혼도 못하고 그냥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도 따뜻한 데 살면 안 돼. 천막 같은 데서 살아야 돼. 왜?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드니까. 알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니까. 결혼도 못해. 그러면 성욕은 어떻게 해결하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축하 파티를 한번 해줘. 그리고 무방비로 여성들을 동원시켜서 거기서 성행위를 하게 해서 애가 나오게 만들어. 만드는 게 아니라 애가 나오면 걔네들은 무조건 타고서로 보내. 타가서. 집단으로 양육하되 그들이 부모가 누군지도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그냥 집단으로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그냥 수호자는 모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플라톤 국가는 이건 우리의 지성화 작업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간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렉트를 해서 통치자를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최종 지도자. 이건 누구냐? 철인, 철학자들. 그래서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 뭐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철학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나라를 세 개로 등급을 매겼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용기와 지혜가 있지만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스피노자가 그랬죠. 각자 그 개별적 존재는 그 개별적 존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직접 사랑을 못해요.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맞죠?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정리되셨나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플라톤이 벌써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수호를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를 절제를 해야 된다. 조건이 되겠죠? 절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텐트에 살아야 되고 아내도 없고 막 이렇게 먹는 것도 풍성하게 주면 안 돼. 아주 그냥 긴장 상태가 될 수도 각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야만 이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정치를 올바로 한다.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 실패, 비정상적 상태가 도래하게 되는데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게 될 때, 나의 이기적인 입장. 맞죠? 네.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개별적 존재.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어때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나의 입장을, 개인적 입장을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는 무언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왔던 것처럼. 맞죠? 이 현상이 와요. 그 다음에 자기 입장을 고려하게 될 때 나태와 태만이 와요. 왜? 내가 좀 있으니까. 있죠?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없도록 절제를 시킨 거 아닙니까? 텐트에서 자게 하고. 근데 여유가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게 되면 어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익숙해지고 그 삶에 그럼 태만이 오게 되겠죠? 태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적인 인간으로 변화버립니다. 여기서 공적으로 통치하는 수호자의 입장에서 추락해서 어때요? 사적, 나 개인을 위한 인간이 된다고요. 오늘 정치가 그래서도 안 되고 목회자도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도 안 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이 수호자의 이 위치가, 이 지위가, 체계가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붕괴가 일어날 때 그 밑에 생산을 죽어라 하고 신발만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제가 달라져요.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들은 용기와 지혜와 판단력과 현실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신발만 만들면 되니까. 단지 직공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 중심적인 사람들. 대신에 순수함이 있겠죠. 현실적인 판단, 지혜, 용기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 정신분석을 배워서 알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명령을 하면 내가 압박을 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조가 만들어지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진정한 발전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압박에 대해서 지배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의 욕구가 미해결된 것이 감각이 느껴졌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카바를 내주고 눌러줬는데 이 체제가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탄핵으로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이 체제 자체가 레드라인을 설정해 주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억압됐던 이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바로 여기서도 얘기가 되고 있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아멘. 좀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욕구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이타주의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우리가 북한에 손잡자. 북한은 너 죽여? 나 너 먹을 거야? 다 신호 줬는데도 그게 아니고 우리 개성공단 하자. 저기 금강산 하자. 우리 좀 협력을 하자. 우리 동부가 여기 뭔가 이렇게 뭘 벨트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 해보자. 왜? 해보자. 정은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는 지금 우리를 먹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동일하게 이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 백소영 권사님이 꾸었던 꿈, 이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비행기가 각양각색의 비행기가 종횡으로 맞춰가지고 북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북으로. 알겠습니까? 다 북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을 못하면 신앙이 안 세워져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타주의를 해요. 정은아 손잡자, 어떻게 하자. 그럼 이는 누구예요? 얘도 이기적인 존재예요. 맞죠? 인간은 나를 포기 못해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자녀가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고. 왜 자녀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죽고 싶어? 나를 위한 것이니까. 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사네? 그러면 안 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 미국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그런데 미국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 도와준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문제 제기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분출을 하는데 이기적 존재, 원래 이기적 존재예요. 근데 이타주의,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제공해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게 이타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는 이기적 존재고 용기가 없고 지혜가 판단력, 현실성이 부족한 자예요. 뭔가요? 지금 상대방이 이 정황이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를 삼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안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 상태라고요. 그리고 북한을 자꾸 미화하고 좋다 그리고 괜찮은 것 같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옆집에서 아파트에서 안 좋은 쪽은 인상만 좀 안 좋게 표현해도 그 사람 미워 죽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한테는 왜 그러냐고.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 제기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 판단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타주의로 가는데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이미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정신분석으로 말하면 거세를 수용하지 못한 자. 이게 다 좌익이다. 뭐냐? 아름다움. 거세는 뭐예요? 아버지가 이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욱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나 청년기 올라가면 키가 비슷해. 키가 비슷해. 아버지가 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건 이 아버지는 사회고 법인데 그 법 앞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순치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통합해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버지가 험악하다든지 아버지가 힘을 행사한다든지 윽박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통합할 기회를 못 갖는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불쾌하게 보여지는 말을 할 때 만약에 온화한 아버지였다면 아빠는 왜 그렇게 말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난 싫어.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아빠가 힘이 세. 윽박질러 막 때려. 그럼 어떻게 말을 못해. 그럼 그 아이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아빠가 싫은 게 있어. 그 다음 또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 아빠처럼 얘기하는 금지를 하는 세상에 타협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목이 말라서요. 이해가 되시죠?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안 될 때 남자아이들이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두렵다. 아버지처럼.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결과물을 만드는 아이로, 남자아이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안 됐다. 기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무섭기는 무섭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은 감정대로 살아있고
험한 세상, 거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두려워한다. 그럼 마누라 잡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쫌팽이 남자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어때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은 거칠고 나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인데 그와 내가 동등한 위치 속에서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야만 이 아이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어때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맞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힘 있는 자가 오면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못 여는 거예요. 소심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수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수동적. 자,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있고 아들이 힘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타협점을 못 찾았을 때 아버지에게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자인데? 자기에게 금주와 명령, 혹 자기를 꼭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인데 정리가 되시나요? 수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아버지 남자고 나도 남자 아닙니까? 근데 나는 수동이고 아버지는 능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여성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래서 동성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타주의로 가는 거죠. 내게 공격성과 이러한 이기적 존재의 성향이 있지만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서 현실적 판단을 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성실하게 밟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두려움이 있죠. 아버지에게 비율을 맞춰줘야 되죠. 아버지를 거스르면 안 되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 이기심을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게 이타주의라고요. 이게 이타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폭탄으로 누른다 그래도 그를 미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라고요. 조금 정리되시나요? 네. 플라톤이 지금 이것을 개념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인간의 구조로 플라톤이 전개시킵니다. 이성과 기계와 욕구. 이럴 때 기계는 뭐냐? 씩씩한 기상과 깨끗한 절개. 맞죠? 국가 수호자가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는 어때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적군을 존중, 배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 이게 진보다. 진보다. 정리합시다. 왜 이게 지금 진보가 이렇게 극심하게 올라올까요? 이른바 학교에서 말하는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도 독재자였어. 아멘. 우리 엄마, 지금 우리 엄마는 어떤데? 지금도 독재자인데. 왜 그래? 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을 수용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플라톤 어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는 이래야 되지? 왜 이렇게 정의가 없지? 정의 오라. 그게 무슨 정의인데?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봄, 가을의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진보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그럼 이게 왜 태동했을까? 이건 인간에게 언제나 타락 이후부터 계속 존재하는 인간의 성향이에요. 이건 인간이 극복해야 될 요소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진보의 입장에서 나는 진보다. 나는 현 정부가 싫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조금 정리되셨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런 입장에서 미국이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이 아버지처럼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여기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 아들이 난 자유롭고 나는 주체적으로 살 거예요. 나가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베처럼 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사장님한테 굽신거리고 예의 갖추고 그게 멋있는 아버지예요. 맞죠? 네. 근데 진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왔냐 이거예요. 아픔? 전쟁?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 만들게, 이거는 이상국가지, 플라톤처럼. 맞나요? 우리 부모들이 전쟁이 없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들어와? 학생들이 반에서 클래스에서 전쟁을 안 치고 어떻게 점수를 받아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돼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것을 원하는 거니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자신의 어떤 정치, 문화, 이념적 관계 속에서 이런 입장이 어느 한쪽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첫째, 이것이 가장 우리의 상위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맞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거 하위 법은 다 그건 무효화가 되는 거,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북한이 우리를 적과 통일하게 들어온다면 이건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 막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작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나가고 지금 우리 자신 자체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런 진보에 대한 이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표류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거나 이게 교회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목회자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완전히 공론화시켜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난리를 부리고 어때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본질을 보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는 본질이 무언지를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이런 존중을 하고 하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걸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말은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은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라도 해줄 수 있고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맞는데 하는 그 방향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단순히 저는 오늘 설교한 게 뭐 어떤 이념이 이래서 나 나쁘다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건지려고 여러분들의 사유가 도대체 어디서 온지를 모르면서 촛불이다 태극기다 뭘 이렇게 할 수 있고 정작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의 심정 가운데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안목을 줘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제대로 판단해서 올바른 판단해서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한 주의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에게 줘야 할 거, 정확한 거를 전달해야 되고 그럼 문제가 뭐냐? 지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운 책들을 이 플라톤 국가는 이렇게 두꺼워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걸 판단하고 개념화를 잡는 일이 쉽게 말해 일주일 만에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사전에 이 작업을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박지원의 열하일기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앙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인간적 요소는 일반 학문을 통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줘야 돼? 타 기관에 여러분들을 보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감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지향하는 어떤 보수와 진보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저의 의도를 알고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꼭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또 스타디가 안 됐다면 이런 거 스타디해서 좀 자라나고 그래서 건강한 판단력 가져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한국을 정말 복음이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